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전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뒷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불가피하고 선의인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명의신탁이란 법리를 판례가 점차 확대하여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두는 경우에까지 전반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부동산 소유 명의뿐 아니라 예금, 채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까지 무차별 명의신탁이란 법리를 끌어다가 보호해주게 되었다. 등기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등기에 관한 법의식이 확립되어 제도적으로는 명의신탁이란 법리가 별로 필요 없게 되었는데도 왜 판례는 오히려 그 적용 범위를 무차별 확대하여 왔을까? 이 점을 통찰하려면 먼저 오늘날 명의신탁이 어디에 소용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남의 명의를 빌려해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우선 그 필요성이 가장 많은 것이 탈세의 경우이다. 그 다음이 재산 은닉,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다.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떼어 먹으려면 내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특이와 부정축제 목적이다. 탈세, 재산 은닉, 강제 집행 면탈, 투기, 부정, 축제 등이 명의신탁의 주 목적이다. 그 이외에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명의신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절차가 번거로워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외에는 정당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가 없다. 나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해오면서 명의신탁이 정당하게 필요한 경우를 공유관계의 경우 외에는 본 적이 없다. 담보 목적으로 등기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경제적 목적이 있고 신탁자와 수탁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점에서 순수한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것이다. 명의신탁은 99.9% 부정하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은 위와 같은 불법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정에 맞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 붐을 타고 토지의 개발과 거래가 다양 빈번해지고 땅값이 엄청 오르면서 또한 장기간의 독재정치로 정치와 권력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명의신탁 등기도 많이 이용되었다. 여기에 경제제일주의, 돈우선주의의 사회풍조는 도덕성의 타락을 조장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투기나 부정축제로 잘 사는 사람이 대접받고 행세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 이런 풍조들이 모두 명의신탁을 그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은 우리 사회 부조리, 불법, 부패, 타락에 엄청나게 기여하였다. 그 와중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꼽을 쳐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원통하게 눈물을 삼키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쌓인 원한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지 법조인들은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명의신탁이 조장한 불법과 부정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사회 구성원의 눈에 보이지 않게 지불한 비용과 고통이 얼마나 될는지 헤아리고 있을까. 그리하여 명의신탁을 막아보고자 1990년 8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것이 제정되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하였다. 적어도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명의신탁이란 이름으로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1992년 4월 9일 마침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세 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해두었다가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을 판결하면서
명의 신탁이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시를 하였다.